네, 안녕하세요. 호독쌤입니다. 오늘은 학생 활동 종합 플랫폼 스쿨 스토리 스튜디오 관련한 소식인데요. 좀 많은 부분에 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혹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뭐 그냥 소개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그냥 사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제 소개 영상이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소개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전 버전은 지금 이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무료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가시면 무료 버전으로 다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버전 대비 새로운 버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버전에서 옛날에 여기가 별명이 아니고 학번과 이름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학번과 이름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학원일을 통과해야 되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입력하지 아예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별명만으로 저희가 이루어지고요. 이 별명조차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등록을 이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학생들이 그럼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럼 학생들 개인이 핸드폰으로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본인이 별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현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아이들이 정한 별명이 누구인지 교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이거 진행하기 앞서서 구글 시트를 통해서 구글 시트나 뭐 구글 폼이나 통해서 학번과 별명을 미리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도 어떤 분께서 좀 제안을 주셔가지고 아예 해시값을 사용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교사들조차도 모르게, 관리자도 모릅니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1, 2, 3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관리자조차도 학생이 비밀번호를 뭘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비밀번호와 관리자 비밀 역시도 해시값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해시값이 뭐냐면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건데 돌릴 수 없는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의 큰 차이점은 암호화를 하면 복암호화라 해서 원성 복구가 가능한데요. 해시값은 애초에 연속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뭐 수학적 이해로는 이게 1대1 대응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대 1 대응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성 복구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학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럼 여기 해시값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시면 비밀번호 생성기가 있어서요. 비밀번호 생성기를 누르시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 2, 3, 4를 비밀번호로 할게요. 1, 2, 3, 4 입력하고 비밀번호 생성 누르면 이거에 대한 해시값이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입력하시거나 혹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해당 비밀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1, 2, 3, 4로 지정할 거고요. 이것도 그냥 1, 2, 3, 4로 통일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시값으로 비밀번호를 저장해서 실제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당사자들도 모른다. 봐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좀 보안 부분을 갖췄고요. 상단 부분 원래 있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학급 알림 기능,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학생들이 이제 알림창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알림창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와 별명 부분을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입니다. 학급 알림과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지사항. 여기 보시면 다가오는 일정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공지사항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칭찬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칭찬 게시판이 있죠. 그래서 칭찬 게시판 온오프 기능이 있고요. 작성자를 보이게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내가 칭찬하고 싶은 친구들을 칭찬할 수 있고 여기에 다 같이 보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누가 칭찬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칭찬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네요. 방금 수정했는데 잠시만요. 방금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됐죠? 여기 좀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쁘게 되어 있고요. 칭찬 작성하기를 통해서 칭찬 누굴 칭찬할 건지, 칭찬 내용은 무엇인지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작성자가 뜨죠? 네, 작성자가 뜹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걸 끄게 되면 네, 끄고 새로 고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성자가 뜨지 않습니다. 네, 게시판에 보시면 이렇게 작성자가 뜨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 관찰 기록도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이 학생 관찰 기록은 이따가 관리자 시트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설정 부분, 과거랑 동일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 싶은 활동을 적으시면 되고요. 제시트의 장점은 학생과 교사 간의 쌍방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소통이 되는 방법은 네, 이전 영상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담임의 한마디란 이런 부분, 학생은 입력할 수 없도록 체크를 풀어두고 활동은 오프를 하면, ON을 하면 네, 학생 입장에서 담임의 한마디를 들어가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좋았다 라고 한마디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담임의 한마디라는 시트에서 이 고기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일동아 오늘 수고했다 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이 탭에서 실제로 다시 담임 탭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의 한마디 탭을 조회하게 되면요. 여기죠. 그러면 방금 이제 교사가 바꾼 길동아 오늘 수고했다 라고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들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진로 독서 활동 이렇게 들어가면 진로 독서 활동에 이 학생이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로그 데이터로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와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구조고요. 여기 수학교사를 과학교사로 바꿔볼까요?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 탭에서 이 부분이 곧 과학교사로 변경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돼서 학생과 교사가 양방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이곳에서 1년치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자, 다 모으게 되면 마지막에 생기부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학생의 이 내용들을 하나의 요 시트로 긁어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아니고 생기부에서 학생 자료 일괄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진로 독서 활동을 끌고 오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이걸 사용하실 때 진로를 쓰실 수도 있고 자유를 쓰실 수도 있고 세특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용하는 활동지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권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진로를 작성해야 되는 순간에 진로 독서 활동을 반영하고 싶다. 클릭하시고 학생 자료 입력을 누르시면 이 체크한 학생에 하나여 이 학생 자료를 긁어와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 작성해서 AI 답변 생성을 누르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생기부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생기부 작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식이고요. OCR 기능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예시를 넣어놨지만 자, 요걸 지우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OCR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OCR 기능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냐? 자, 무엇이 가능하냐면요. 학생들이 손으로 쓴 글씨를 스캔하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네, 알아보기 힘들죠. 흐릿흐릿하고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요. 그대로 이 친구가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캔 5번 클릭을 하셔 스캔을 누르면 방금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를요. 얘가 다 인식을 해가지고 텍스트 값으로 그대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제 시트에서 모든 활동을 다 수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반드시 보고서 형태나 혹은 종이 형태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한 번에 모아서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네, 심지어 오타가 나 있다면 그 오타가 틀린 부분까지도 네, 그래서 고쳐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명령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서 실제로 생기부 쓰실 때는 여기에 붙여 넣으시고 생기부를 작성하시면 아이들의 수행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생기부 역시도 뽑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특 부분도 이제 반영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 OCR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 들었냐? 네, 3원에서 4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 생기부 뽑는데 딱 4.3원, 39원 정도 들어갔고요. 요 스캔하는데 3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600원이면 200명 분량 스캔이 가능합니다. 1000원이면 300명 분량 스캔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생기부 역시도 1000원이면 한 250명 분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면 네, 250명의 생기부를 다 스캔 뜨고 네, 생기부 작성까지 마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 뭐 백다방이나 이런 메가 커피 가면요, 그죠? 커피 한 잔에 1,800원, 2,000원 하는데요. 그거 한 잔 안 드시면 1년 생기부 네, 그냥 쓰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트의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번에 힘을 줬던 부분은 이런 기능적인 부분보다 요거를 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냐면요. 자, 관리자 대시보드입니다. 관리자 대시보드에 보시면 전체 학생이 몇 명이고 오늘 상담 몇 명 했고 이번 주 상담을 몇 명을 했으며 다음에 방금 했던 활동들이죠. 활동에 몇 명이 활성화되어 있고 입력은 몇 명을 했으며 전체 몇 명이고 진행률은 얼마인지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기 나와 있고요. 학생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에 관리자를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를 들어가실 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학생이 지금 2명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에 학생이 2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학번을 한번, 요건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만든 기능인데 만약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철수라고 학번과 이름을 넣게 되면 요 관리자 시트에서요, 얘가 학번과 이름으로 싹 변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넣어놓은 기믹이라 네, 굳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요. 요걸 쓰시면 네, 학원이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안 쓰시면 학원이 통과 안 하셔도 됩니다. 별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요거는 뭐 선생님들 편의에 의해서 편하게 나는 그냥 학원이 통과시켜서 이걸로 쓸래? 라고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별명으로 쓸래? 하시면 학원이 통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학생들 각 활동 내용 조회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활동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시트 만들어 놨고요. 네, 다음에 상담 기록. 네, 원래는 이렇게 봐야 하지만 이렇게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구현을 좀 해뒀고요. 다음에 학급 알림. 아까 보기 좀 귀찮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봐야 됐지만 관리자 시트는 이렇게 편하게, 자, 달력으로도 볼 수 있고 알림은 오른쪽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달라붙도록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뭐 추가 삭제, 알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네, 표시를 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시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표시 중이라는 겁니다. 수정하셔서 표시를 끄시면 네,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종업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한번 저장할 때마다 계속 숨김 처리가 돼 있죠.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종업식이 곧 사라집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종업식이 없어졌죠. 그죠? 계약식밖에 안 남았죠. 종업식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해놨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쌓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쌓이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계속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수정하셔가지고 표시와 이게 표시 부분을 체크 해제하셔가지고 다 지난 것들은 좀 표시 자체를 해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되면 이 부분 3월 2일 날 학예 부분이 아마 아이 입장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 2일 부분 학예가 지금 있죠. 그런데 새로 고침하면 학예 부분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2일께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이 입장에서 좀 보기 편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칭찬 게시판입니다. 아까 썼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놨고요. 여기 뭐 시간별로, 작성자별로, 대상별로 네, 이렇게 소트 기능을 넣어놓고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전체 내용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아이들 기록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 기록해서 뭐 철수에 대한 뭐 상담 데이터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뭐 기록 데이터 넣을 수 있고요. 상담에는 제가 그 클로다 노트를 이용하면 아이와의 그 상담을 녹음하시면 텍스트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뽑힙니다. 그쵸? 그 긴 내용을요 여기다 넣으면 요약을 한번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아까 관찰 기록에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담 기록 넣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엄청 길죠? 그죠? 여기 아마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말로 상담한 기록입니다. 요약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3문장에서 7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사실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이 정도 되는 크기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담 내용 역시도 저장할 수 있도록 좀 구현을 했고요. 네, 요 관리자 시트가 있으면 이제 좋은 점은 굳이 엑셀 시트를 안 들어가고 요 관리자 시트를 즐겨찾기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관리자 시트에서 좀 보기 편하게, 사실 그냥 엑셀 시트에서 보셔도 됩니다. 요 찍으시면서 이렇게 찍으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요걸 그냥 좀 더 보기 편하고 편집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요 정도까지 업데이트가 됐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연수가 진행되면서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내용은 제 카톡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더 관련된 내용이 더 붙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연수할 때는 여기에 아마 기능이 좀 더 붙거나 혹은 지금 했던 것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 마저 채워가지고 완성된 형태로 연수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도 똑똑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